그러면 2교시 선생님들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냥 지루한 얘기지만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핵심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잘 읽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시력 나쁘지 않으시죠?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읽고 잘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결국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잠깐 고민하다 보면 주저주저 하게 돼요. 일단은 지르세요.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일단 내 생각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5개 중에서 내가 판단한 게 예를 들어서 뭐 8개, 9개 이 정도 맞았는데 어느 순간 10개, 11개, 12개 넘어가고 13개 막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선생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하는 이런 이게 따뜻한 물인지 이게 찬물인지 그냥 미지근한 잘 모르겠 이런 수준이 오면 내 기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져도 그 정도 점수, 난이도가 낮아져도 그 정도 점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더 가미하면 고득점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제일 큰 변수는 뭐냐면 결국은 답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고지에서 답안지로 바뀌어서 분량이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안지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기존의 방식에서 100% 확 바꿀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 논제 하나 정도가 맛배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논제들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요 바뀌는 게 어디에 있을까?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는 연습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 중에도 할 거고 선생님들께도 그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 논술 잘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들 오늘 갑자기 논술 공부하러 온 건지 시력 검사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판다가 숨어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막 화가 나죠. 이런 거 찾으라고 그러면. 그냥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 까만 점이 2개 있고 당근 코가 박혀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아니에요. 그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알면. 그런데 모르면 여기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고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잘 봐야 되는 거, 제시문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실 간과하거나 서둘러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그 60분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시간에 제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찾는데 10초 드릴게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찾다가 포기. 30초 줄게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찾아내요. 그 도저히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1분 줄게 그러면 더 많이 찾아내죠. 야, 1시간 줄 테니까 찾아봐.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씩 이렇게 찝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사실 그런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건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답 여기 있어라고 알려준다면 이 문제는 푸나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을 먼저 보고 쓰게 하면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가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2교시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써보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46페이지 쪽에 펴볼게요, 선생님들. 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예시가 있어요. 먼저 읽지 말아 그랬습니다. 항상 예시는 항상 뭘 가리시던가 보지 않는 쪽으로 가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시오라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가 논술이라는 게 제한된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한 없이 틀 없이 이렇게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시오 혹은 당신의 생각을 말하시오라고 하면 면접이에요. 교직 논술과 면접이 굉장히 연결성이 많은 게 이런 이유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역량에 대해서 논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출에서.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역량이라는 것들이 유아교직 논술에 튀었어요. 근데 중등에서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면서 역량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이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 역량을 우리는 여지껏 교사의 자질, 덕목, 아니면 전문성,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역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역량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아교사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형식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 정답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이것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쓰시오라 했으니까 역량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량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유롭게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를 써도 되고 두 가지를 써도 되고 10가지를 써도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이때 확 떠오르는 역량이 뭡니까?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량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아마 머릿속에 어떤 역량들이 쭉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무슨 력,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처럼 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 협업, 능력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력이 붙죠? 능력이 붙죠? 그게 역량이란 말이죠. 그럼 교사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꼭 여기 붙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창의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인데 전문성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문성?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유아들과 같이 소통하는 능력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자유롭게 쓰라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거기 예시를 보지 말고 그냥 써보세요. 빈칸에다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 그냥 연습장에다 써보셔도 되고 자, 그냥 손쉽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쓰게 된다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땡땡땡땡이다. 이렇게만 써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문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첫째, 둘째, 셋째, 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쓴다면요. 유아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첫째, 둘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유아교사에게는 무슨 역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려면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예시를 잠깐 볼까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적 역량과 이거는 교육활동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죠. 인성과 태도 등 개인적 역량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보면 유아교사에게는 교사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들이에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내가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을 알고 있을 땐 이걸 갖다 동원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보면 유아교사에게는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4가지 C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논술로 갈게요. 선생님들. 논술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지금 앞에 번호가 없지만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죠? 1번이라고 한다면 1.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죠.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각 논제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대로 옮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아 교사에게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1번 논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1 이렇게 해놓고 유아 교사에게는 또는 여기다가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시작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쓰는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거다. 물어보는 것만.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물어본 핵심은 뭐다? 자유롭게 선생님 생각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예시된 것처럼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선생님들이 지금 쓰신 것처럼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슨 역량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유아교사에게는 이러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물어본 대로 답한 거예요. 이제 단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갔어요? 유아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한 가지 논하시오. 조건이 생겨버렸죠. 제일 핵심적인 조건은 논하시오예요. 두 번째 조건은 이거 1점짜리인데 한 가지만 논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근데 더 핵심적으로 틀을 가다 놓은 게 뭐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문적 역량이 뭐지? 헷갈리면 직무 수행할 때 뭐 어떤 게 필요하지? 직무 수행이라는 게 뭐지? 교사의 제일 큰 직무는 뭐예요? 수업이에요. 그죠? 그럼 수업 활동하는 역량, 교육 활동하는 역량은 뭘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 역량이니까 유아 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교수 학습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유아교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이니까 나는 유아나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상담이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겠다. 상담의 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자, 어쨌든 그런데 논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역량이 필요하다까지만 쓰면 안 돼. 왜냐하면이라고 써야 되겠죠. 주장과 근거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유아교사의 직무 수행은 뭘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니까. 그 다음에 전문적 역량, 아까 개인적 역량도 있다 그랬잖아요. 전문적 역량도 있고 개인적 역량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관리, 취미, 건강 이런 것들 같은 건 개인적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전문적 역량이라 했으니까 이걸 가르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역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전문적인 역량에 소속된 거예요. 장학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쓰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쓴다고 해서 2점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논하시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논하시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역량은 뭐뭐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논하라에서는 절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다. 뒤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걸 2번으로 한다면 2번은 이렇게 되겠죠.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유아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역량은 무엇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는 뭐다? 여기까지가 뭐다? 주장이다. 주장. 노란 분필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까지가 주장이에요. 주장.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역량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교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유아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에 대한 역량이라고 친다. 아니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거라고 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유아교사는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의사소통이나 무엇을 아니면 유아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안 써도 때문이다가 있으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거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유아교사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덕목을 물어볼 수 있죠. 2020년처럼. 태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질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뭘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 선생님들이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조건을 맞춰야 돼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유아교사는 자기관리 역량이 필요하다. 자기관리? 이게 전문적인 역량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 건강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거를 교직 수행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유아교사가 유아들하고 원활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건강해야지만 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교육 활동은 유아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가 무엇보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자기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근거를 연결을 잘 시켜야지만 뭐가 된다? 논하시오에서 완전한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예전에는 원고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쓰면 분량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그러니까 뭘 쓰지 말아 그랬냐면 이거야. 유아교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은 이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다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아교사에게는 땡땡땡땡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쓰는 거지. 줄여서.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줄글로 돼 있으니까 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쓰기가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고지로 하니까 야 이거 나중에 혹시 3번, 4번 가면 분량 부족한 거 아니야? 결론 못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은 다 있고 쓸거리는 다 있는데 이게 원고지를 초과하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줄글이 훨씬 더 선생님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셨죠? 읽는 사람도 그래요. 원활해지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막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이 차라리 무슨 단답형 서술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예. 그런데 이렇게 줄글로 한다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논하라는 두 번째 문제에서 핵심 뭐다? 주장과 근거로 연결해야 된다. 그 예시를 보면 유아교사의 주된 직무는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수업 전문성이 필요한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를 먼저 쓰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있는 예시보다. 앞쪽에 쓰고 나서 뒤에다가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근거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채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뒤에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핵심을 뒤에 갖다 놓으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걸 채점하는 게 훨씬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바꾼다면 앞에다가 먼저 쓰고 뒤에다가 왜냐하면을 쓰는 게 맞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을 못 맞춘 이유가 뭐야? 한 가지만 쓰라는데 막 이거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앞에다 쓰고 교사에게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교육과정 또는 학급에 맞는, 현실에 맞는, 유치원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 한다든가. 예. 유치원 교육 환경이 완벽하게 다 구성된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고려한다는 것은 정해진 교육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환경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다가 교사에게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먼저 쓰고. 왜냐하면 유아의 특성, 환경, 지역사회 특성, 부모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뒤에다가 이유를 대주는 게 맞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쓰기는 더 수월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써보십시오. 다른 조건보다 핵심은 논하라는 거니까 주장과 근거를 쓰되 대신 여기서도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제한을 뒀다. 어떤 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이라는 제한을 뒀다. 그래서 이 제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를 쓴다. 만약에 세 가지를 쓰라고 했다면 3점짜리를 주겠죠. 여기서는 한 가지만 논하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연습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써도 답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우리 논술로 점점 다가가는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제시문의 대화를 근거로. 자, 일단 논술하고 똑같이 시작되는 게 제시문의 대화나 제시문은 교사들 간의 무슨 대화이다, 저널이다 이런 근거, 답을 쓸 수 있는 근거, 어떤 제한된 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시문의 대화를 근거로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아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문적 역량 한 가지를 논하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뒤에는. 근데 문제는 뭐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찾아내라.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이 안에 있으니까 찾으라.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시문을 볼까요, 선생님들? 제시문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김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막상 현장에 나오니까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담임으로서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제가 뭐예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 기본이라는 말과 뒤에 김 교사 말의 두 번째 줄에 기본적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준 그 외에도 담임으로서 상담과 행정 업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 이런 제한점들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내신다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 안에 틀 안에서 쓰게 된다면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은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이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의 일과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공 지식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답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제시문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시문 안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역량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아까 6가지 자기관리 역량, 무슨 역량, 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걸 역량이라고 6가지를 제공했는데, 아까 OECD에서 한 것은 비판적 사고 역량, 협업 역량, 창의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렇게 4가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 역량이라는 걸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라고 한다면 그 이론을 찾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시문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쓰라 한다면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능력이니까 역량이라고 얘기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시문을 잘 읽는 연습들, 문제를 잘 읽는 연습들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번 문제, 그거는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밑에 가려놓고. 4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 제시문이 2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제시문의 대화를 근거로 유아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가 제안한 방안을 2가지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를 잘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 역량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함양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제안한 방법이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김 교사의 대화는 제안이 아니라 이 교사가 한 게 제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보물을 여기서 찾아야죠. 교사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한 가지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추천할게요. 또 한 가지를 더 추천했네요. 예. 보면 자기 개발에 하나는 자기 장학,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우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서 제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선생님들이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문제를 만약에 분석한 다음에 연필로다가 두 가지 했을 때 거기서 자기 장학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예. 그렇게 찾아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연습들이 빨라지고 15개를 제시문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점점점 선생님들의 답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안은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이렇게 거기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논하시오가 아니라 제시하시오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자기 장학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라고 한다면 자기 장학은 혼자서 쉽게 어디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제안한 이유는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주변의 동료들과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유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변형한다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그런 변형된 문제에도 접근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는 두 가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셨죠. 예.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면 제시문의 대화를 근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나오겠죠. 1. 첫 번째 논제는 유아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전문적 역량 한 가지를 논하고, 이건 논하고. 2. 두 번째는 이거를 함양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했던 3번, 4번을 합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예. 그래서 답안 직접 쓰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약식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논술을 하나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대화가 더 길어진다면 필요한 역량을 3가지 논하고 그러면 3점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을 하면 또 3점, 6점짜리가 되겠죠. 그럼 절반 정도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합쳐서 선생님들이 48페이지에 직접 쓰기 글 안에다가 나중에 직접 꼭 써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써보면 또 틀리죠. 예.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써보기 연습이 그냥 맛보기로 지금 하지만 이런 맛보기들을 연결시키면 돼요. 1점짜리를 15개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3점짜리를 5개 연결시키면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논제가 몇 개씩 나왔죠? 3개 아니면 4개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15점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논제 1, 2, 3번 또는 1, 2, 3, 4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 나왔을 때는 점수가 그래서 6점, 6점, 3점에서 15점을 맞추거나 5점, 5점, 5점인데 이렇게 5점 홀수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점짜리는 나올 수 있어요. 3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면 3가지를 논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3, 3, 3, 6 이렇게 나오거나 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요. 3, 3 그다음에 4점짜리는 별로 없고 하여튼 6점 정도 이렇게 내서 3점이나 6점 사이에서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답안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중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중등은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는가. 원래 큰 문제는 한 문제고 그 큰 문제 한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차라리 큰 문제를 몇 개를 내줄지도 모르죠. 예. 큰 문제를 3개 내서 5점, 5점, 5점짜리 큰 문제를 3개를 주고 그 3개 중에 또 작은 걸 또 하나씩 넣어줄 수도 있고 2개씩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핵심은 뭐다? 물어보는 데만 답하면 돼.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돼. 물어보는 것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점들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 현장의 문제들, 교사들의 어떤 고충들, 아니면 교사들의 노력이나 역량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특히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조직, 유치원 특성, 이것에 대해서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근무해요? 유치원에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나온 것 중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어요. 병설 유치원이 좋은 선생님도 있고 단설 유치원이 좋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병설의 장점이 단설의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아교육만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유치원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집중하거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설에 한두 명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20몇 명씩 있으면 학급도 많고 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거기서 유아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한정된 공간 자원 안에서 그걸 여러 학급이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충돌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거 예방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병설이면 또 반대로 역으로 적은 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초등학교에 병설돼 있으니까 그런데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혼자서 또는 두세 명이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원감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계셔서 유치원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통제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병설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을 대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간섭을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의 특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변형되고 하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바뀌는 그걸 통해서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뒤에도 또 얘기할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고민해 보면 결국 논술은 뭐다? 작은 문제들을 3개나 4개 연결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나는 매일같이 논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어. 손에 막 가시도 놓칠 것 같고 막 답답해서 못 살겠어 하면 매일같이 그 작은 논제들을 하나씩만 쓰란 말이에요.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 묶어서 하나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제시문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가면 선생님들 49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논술 작성의 기본으로 우리가 서론과 결론 쓰기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할게요. 본론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하다 보면서 계속 늘 수 있는 거라서 심심하면 읽어보시는데 나중에 따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의 실제, 이제 거긴 빈칸이 많죠, 선생님들? 우선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교사니까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말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 문제 1번.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쓰시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중요한 이유 쓰래요. 네. 내가 생각하는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써보면 돼요, 그냥.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한번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 유아교육은 이러이러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쓰시오니까 생각만 써도 돼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제일 먼저는 유아교육은 유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유아교육은 이게 초등교육과 연계성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회나 이런 속에서 시민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의 교육이 중요한데 그 처음에 맞는 교육이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유아기가 어떤 기냐, 유아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으로도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참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유아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 첫 번째는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유아교육을 내가 전공하는데 유아교육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분명히 듣고 배우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아교사가 되고 유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유아교육이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유아교육.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문제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죠. 다르게 물어보면 유아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유아교육이 왜 필요해?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단순히 그냥 애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 이게 가장 기초가 되고 뭐니까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또 바꿔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 유아교육의 대세는 뭡니까? 놀이죠? 그럼 유아한테 놀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문제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한다면 어떻게 해요? 유아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걸로 변형시킬 수 있죠. 이런 변형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아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물어보면 거기서 또 화살표를 연결시켜 보세요. 이 역할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화살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연결되면 그걸 논술 문제로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술 문제로. 유아교육은 중요하다. 그게 논제 1번이에요.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아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는 그럼 유아교사는 이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논제쯤에 그런데 유아교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데 그 제시문 속에서 교사가 역할을 잘못하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나타난 교사들의 문제점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켜서 문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면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냥 예시담안을 그냥 만약에 본다면 유아기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다. 그래서 그때는 성격이나 아이들의 인지 발달, 언어, 사회성 이런 신체 발달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번 논제에서는 뭡니까? 근거 없이 그냥 생각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이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면 돼요,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논술 문제로 바뀌면 바뀔수록 자꾸만 제한을 두게 되겠죠. 근거를 준단 말이에요. 꼭 답으로 쓰게 되는.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고 모든 게 다 답이 된다면 채점하는 사람이 굳이 채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데 그게 이제 자꾸만 이게 변형되면서 확장되면서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논제는 보십시오.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3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이유를 쓰는데 발달 측면에서 써야 돼요. 그죠? 3가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발달 측면에서 3가지? 그러면 어떤 발달 측면, 어떤 발달 측면, 어떤 발달 측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들도 그 답을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들. 유아 발달에 대해서 아동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전공에서도 공부하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유아의 이 유아 교육이 이 시기 유아들이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신체 활동과 건강을 하는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사회, 자연 탐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영역을 구분한 이유가 뭘까? 이런 저런 영역에서 아이들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다 발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선생님들 막 아이들의 어떤 이런 그 교과 내용
공부하시면서 보면 뭐 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오고 막 정신없이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론적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이 뒤에 붙일 말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여기서 주어진 조건 자체는 발달 측면에서 하랬으니까 그 발달 측면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 거기에서 요때 요런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냥 이유를 쓰라니까 이유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체 발달 무슨 발달 인지 발달 아니면 무슨 뭐 아이들의 어떤 언어 발달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유니까 뭐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문이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유아는 유아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로 이때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신체 발달 측면 때문이다. 신체 발달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뭐 대소근육을 움직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인지 발달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인지적 개념이 형성되는 유아 시기에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래 친구들과 뭐 하고 하면서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는 다분히 주장과 근거로 논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냥 쓰시오라고 했다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가 있으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론적 그 배경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지식을 포함시켜서 얘기한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거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또 한번 경험합니다.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 이건 아까 이제 유아 발달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갈게요. 우리가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유아교육에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면 그냥 막연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의 세 가지를 논하시오라 그랬어요.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 세 가지를 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하나 첫째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건 주장이라 그랬죠. 그 뒤에 뭘 붙여야 되죠. 그죠? 뭘 붙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뭐 이런 그 공립유치원의 이런 어떤 그 구성이 일단 아직도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공교육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다 또는 우리 유아교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이냐 보육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이원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를 문제로 주장했다고 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뒤에다 붙여줘야 되겠죠. 단순히 유아교육을 교육이라는 측면에 접근하지 않고 그냥 애들을 돌보는 그냥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의 교육적 의미나 또는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이해라든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뒤에 근거를 대줘야지 이런 이원적인 체계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논술 문제로 나온다면 문제점을 논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해결 방안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 같은 것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발표도 돼 있고,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이들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 생각한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냥 일단 우선적으로 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머릿속으로. 세 가지만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쓸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그 문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술 문제라고 한다면 서론이 있어야 되겠죠. 서론은 어떻게 쓸 거예요, 선생님들? 서론은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주제라고, 대주제라고 한다면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서론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최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나 유아교육의 관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게 먼저 나가요. 서론에서. 왜냐하면 유아교육은 유아들의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뒷받침해 주죠. 그런데 아직도 유아교육에서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하거나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론을 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론 쓰는 연습할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를 보고 머릿속에 훅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대로 순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 유아교육 중요해. 반대. 그런데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합쳐.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런 중요성,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을 논하겠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서론 쓰기가 어려우면 처음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나만의 방식이 생기면 거기에 살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아예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많이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는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더 좋은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서론 쓰기 연습들은 선생님들이 써보고 다른 사람의 서론들을 보면서 아 저런 방식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쓰는 건데 유아교육의 문제가 많다라고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더 좋은 방안을 뭐뭐 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서론을 쓰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에 가면 1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겠죠. 현 유아 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뭐뭐이다. 여기까지가 주장이라면 여기다 이유를 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거를 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둘째 뭐다, 셋째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서론 쓰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니까 빼고 핵심만 쓴다면 문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문제점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논하라 했으니까 첫째는 뭐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뭐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셋째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하라는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예시담안에서 만약에 쓴다면 서론을 이렇게 쓰고 본론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유아교육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렇게 논하겠다. 제일 쉬운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왔어요. 이게 1번 논제라면 전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이원화된 체계라는 점이다. 자, 주장입니다. 그죠? 이원화된 체계가 왜 문제야 도대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상대가 그래서 문제구나. 교육 중심의 유치원,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두 번째, 공교육화가 미비한 점이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유아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적인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어떤 이득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변형이 되거나 파행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세 번째,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유아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해서 교사들도 어렵고 학부모들도 왜 맨날 놀기만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과 근거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지가 아니라 줄에다가 쓰는 답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 붙이는 말들을 길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길게 써도 된다는 거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쓰는 거죠. 문제는 뭐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 시간 제한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선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처럼 유아교육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서론 결론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차근차근히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론 결론 쓰는 거는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자, 아무튼 논하라 했으니까 첫째 뭐다? 주장. 거기에 대한
근거를 뒤에 붙여서 연결시켜 주는 것들, 이런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잘 하셔도 선생님들 굉장히 큰 거를 가져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환경, 학부모 인식 차원에서 논하시오. 자, 유치원의 교육의 문제, 유아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유아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부족해서, 열악해서, 뭐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유아교육의 문제야. 아니, 유아교육의 부모들이 이상하게 유아교육을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 선생님 대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 무슨 어린이집에 애 맡기는 것처럼 돼.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아예 틀을 줬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요거 한 가지 써야 되고, 유치원 환경 측면에서 한 가지 써야 되고, 학부모 인식 차원에서 각각이니까 각각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제한된 조건이 확실히 더 내가 쓸 수 있는 틀을 정해줬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쉬워요? 방금 전에 그냥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하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뭐가 문제지? 세 가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제한점을 두면 요 차원에서 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뭐다? 논술. 아까 논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논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한테 훨씬 쉬운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쉬운 시험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조건이 많을수록 그 조건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 조건이 어디에 있다? 제시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시문 속에.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지금 제시문이 없으니까 문제점은 이거 측면에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시문을 근거로 한다면 제시문의 대화나 제시문 속에 요런 문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논술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논술이 매우 친절한 시험이라니까요. 선생님들 논술 때문에 망했어, 논술 너무 힘들어, 논술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시험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도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말을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몰라도 뭐 친절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점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환해봐요. 다시 한번 전환해보면 논술이라는 게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 포인트를 다 집어넣어놨구나. 벌써 이 속에 몇 가지를 집어넣어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전에 그냥 현 교육의 문제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라고 하면 뭘 써야 되는 거야.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한 줄짜리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 선생님이 쓰는 것도 어렵지만 채점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옆에 가서 이거 답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맞는 걸로 할까요? 서로 이렇게 상의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면 최소한 요 범위 안에서 썼나 안 썼나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시문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안에서도 생각은 이제 갈래를 뻗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 9점짜리로 만든다면 각각에서 3가지씩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6점짜리로 한다면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건에서만 본다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아니면 교육과정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예요?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또는 관리자나 아니면 동료 교사들과의 그 운영에 있어서의 의견 대립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유치원 환경, 이거 물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시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들 아니면 유치원 환경에서 본다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의 수가 너무 비율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게 이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무 협소한 이런 공간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심 또는 교외 이런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것들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학부모 인식, 학부모가 유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유아 교육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사를 교육의 전문가로 보지 않고 그냥 아이를 돌보는 사람 정도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뭐 아까 말했죠. 유치원의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죠. 이거 학부모가 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본다면 저 문제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서론과 결론을 생략하고 본론만 한다면 주어졌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교육과정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다.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 익숙해 있으니까 교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놀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다려줘야 되는지 참아줘야 되는지 여기서 놀아도 되는지 이거 놀게 하면 안 되는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교사가 얼마큼 개입해야 되는지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유치원 환경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어떤 재정적 이런 지원들, 법령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이해에 대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니 미세먼지가 나쁨, 뭐 매우 나쁨 이런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그냥 그럭저럭 그냥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이 돼서 유치원에서는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부모들은 왜 오늘 미세먼지 있는데 나가서 했느냐 막 이러면서 꼭 그걸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잠깐 물어본단 말이에요. 추운데 비 오는데 뜨거운데 더운데 뭐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민원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교육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교직 논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공이 누구다? 나. 이왕이면 조금 더 감독과 주연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감독과 주연을. 수업 시간은 감독과 각본과 주연과 촬영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아한테 수업을 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내가 이미 벌써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배우는 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감독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무대 배경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토리의 흐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업 실현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꼭두각시처럼 내가 막 보여주면 면접관들이 볼 때 주도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야. 저거 보면 저거 교육과정 해설서라든가 수업 뭐 이런 교본을 다 보고서 그대로 정해진 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런데 감독이 되면 달라요. 감독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볼 때 저 선생님 수업은 뭔가 다른 점이 있네. 훨씬 더 눈여겨서 보게 돼요. 경기도처럼 아예 자유롭게 막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해야 돼? 감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2차의 얘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논술 장면에 나온 제시문 속에 나라면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출제한 의도가 있겠죠. 그게 누구다? 각본을 쓴 사람이나 감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최 교사가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써보시면서 직접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5번하고 6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그 57페이지, 56페이지 볼까요? 56페이지면 지금 여기 앞에 1, 2, 3, 4, 5, 6을 쭉 해왔던 것들을 문제처럼 만든 거거든요. 차근차근 써오면 이거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같이 해 갈 테니까 미리 한번 써보세요. 이건 과제는 아니고요. 써보시면 훨씬 더 내가 쓴 거랑 제가 해설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비교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57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이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책이 수정이 안 됐어요. 그죠?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추. 이건 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부분은 다 지워주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형된 문제에서는 당연히 다 바뀔 거니까 56페이지 연습 문제는 꼭 한번 선생님들이 쓰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면서 해결해 볼게요. 그 뒤에 58페이지, 59페이지 원고지처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다 쓰십시오.
답안지처럼 해놨으니까 여기다 써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0페이지에 있는 서론 쓰기, 결론 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써보는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2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